나 잘못한 거 없어. 절대 못 내놔. 그렇게? 찢었지? 약초 먹였지? 내가 약초 먹였지? 언제부턴가 직접 흉가를 찾아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흉가 전문 BJ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의 흉가들을 다니면서 직접 체험한 영상들을 방송으로 내보내곤 하는데요. 그렇게 체험했던 수많은 흉가 영상들 중에서도 유독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찾아간 그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집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자택, 저희 집 앞. 공포스럽다. 집 앞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을 때 시간이 새벽 4시에서 4시 반쯤 됐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앞을 딱 쳐다보는데 할머니가 딱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분도 안 좋고 되게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수많은 흉가를 돌아다녔던 전문 BJ조차 묘한 경험을 했다는 경기도의 한 흉가. 제작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그 집을 찾았는데 제보자의 말처럼 집은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이 집에 얽힌 사연을 풀어내기 위해 한 걸음에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온몸을 던져 영혼과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영매사 강화 별상 1월당,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소유한 영매사 황금사 연꽃 선녀. 마을 입구에 도착한 두 영매사. 여기 운행나무라 그래야 되지. 여기는 분명히 지금 살았어. 아, 여기 운행나무. 신이 계신다는 뜻이야. 어느덧 흉가 앞에 다다른 두 사람. 앞에 서자마자 가장 먼저 집과 집 주변의 기운을 느껴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영매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여기는 말을 하자면 피를 부르는 지역. 영매사가 꺼낸 충격적인 첫마디. 머리가 쓴다 그래야 되지. 머리가 쫙 쓰면서 뒷구리 딱 당겨. 맞으면 멍하면 순간에 멍 때리는 기분 있잖아요. 딱 그 기분. 멍짓할 거. 살을 사셨던 분들이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을 거야. 나무 정신으로 살지 자기 정신은 절대 살지를 못했을 거야. 여트가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한 강화 별상 1월당과 황금사 연꽃 선녀. 와, 선뜻이다. 베지 말아야 될 나무가 비어지게 보여. 우리가 무당으로서 말하면 선왕이라 그래야 되죠. 목신, 선왕. 그게 지금 비워놓고 목신을 덩떡도 먼저 들어오는 거지만 용신의 벌전, 그리고 이 집 터의 주인 있지. 터 주인이 너무 한이 너무 많이 맺혔어. 이 집 터 주인을 둘이라고 그래 지금. 조심스럽게 집 대문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 오바이트 솔라. 오바이트. 갑자기 시작된 영매사의 이상 행동.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듯 고통스러워하는 영매사. 왜 왔니? 누가요?
여기에 집주인이 여한예. 여기 내 집인데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셔. 낯선 사람에게 던지는 영혼의 메시지. 약을 먹거나 목을 매서간 낭자들 있죠. 그런 거 나오거든요. 창자가 꼬여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 창자가 이렇게 삭는다 그래야 되죠. 삭는 느낌. 너무 고통스럽게 삭는 느낌. 지금. 양냄새가 너무 진동을 한다. 양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면서 너무 슬프다.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음을 떼기 시작한 강화 별상 1월당과 황금사 연꽃 선녀. 무슨 기운이라도 느껴진 것일까? 망설임 없이 집 뒤편으로 향하는데 그치, 옛날에 말하면 질환이지. 여기 있어. 있어요? 있어. 여기 있어. 이쪽에서 지금 땡겨. 아, 여기 있네. 여기 잘렸네. 아, 그곳엔 놀랍게도 잘려진 나무 기둥이 있었다. 베지 말아야 될 나무가 비어지게 보여. 이게 이 집에 아마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해주신 선왕이라 그래야 되지. 우리 무속인이 말 쓰는 거 선왕 자체였어 여기가. 그리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놨으니 이 집이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집은 이렇게 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귀가 돌아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돌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영가들이 집이 돼버린 거야. 인간의 집이 아니라 영가들이 집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영매사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 이건 과연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다시 천천히 방 하나하나 둘러보기 시작한 두 영매사.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집안은 쓰레기와 부서진 자재들로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인데 심상치 않은 표정의 두 영매사. 그들은 지금 어떤 기운을 느끼고 있을까? 그때 잔뜩 굳은 표정으로 한 곳을 가리키는 영매사 강화 별상 1월당. 젊은 여자. 저기 여기 여자 있잖아. 젊은 여자. 여기 앞에요. 저기 있잖아. 창문 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흔들리고 있잖아.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 장롱 위에 앉아 있잖아. 찍었어. 다리를 흔들고 있잖아. 우리 쳐다보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비웃는 듯이 왜 왔어 그런 식으로. 바로 이 장롱 위에 여자 영혼이 있다는 것. 옷을 벗고 옷이 다 벗긴 상태에서 나체라 그래야 되지. 나체 옷을 입고 손 다 묶여 있는 거. 묶여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성폭행? 성폭행. 그렇게 지금 들어와요. 다른 데서 성폭행을 당하고 일로 이제 영가들 영가가 들어온 거지. 갈 데가 없으니까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은 거지. 왜 이쪽으로 들어왔을까요, 선생님?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귀신들이 살기 좋은 곳이고 기문 귀신들이 귀신의 왔다 문. 갔다 열려져 있는 거지. 그렇지. 귀신의 문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될 수 있는 이 집인 거죠. 정말 이 집에 귀문이 있는 것일까? 다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들어올 때는 그래도 괜찮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리가 한쪽이 못 움직였어요. 그냥 질질 끌고 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는 한쪽이 마비되는 것처럼 여기가 막 절이 있다고 그래야 되죠. 없는 기분. 다리 한쪽이. 이렇게 잘려진 것처럼 없는 기분. 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가 봤을 땐 지금 말하자면 이 한쪽을 허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막 고통이 장난이 아니게끔 들어와요. 그래서 다리를 잡고 내 다리에 붙여주세요. 그 느낌. 그러니까 난 나이가 난 남자. 남자인데 그쵸? 나이가 응. 어리게 보여. 한 남자. 14살, 15살 정도 되는 보이는데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다리를 막 쳐내는 느낌? 맞아. 막 쳐낸다고 그래야 돼. 다리를 자른다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 어린 영혼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궁금증들.
여기 할머니 저기 계시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계셔서 사진 말고 저기 보이시잖아. 저 벽 있는 쪽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할머니의 영혼. 한 한복에 그 까만 맨날에 명주 옷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옷 같이 입고 계셔요. 그렇게. 그리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셨는데,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한다 그래야 되지. 희끗희끗하게. 근데 할머니가 자꾸 눈물만 흘리고 계셔. 그냥 할머니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는 여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여기 할머니는 자기 집은 따로 있고 또 여기 집도 연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요. 내 딸 집이다. 내 딸 집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마음을 못 놓고 살아주셨다 이뜨끔. 죽은 뒤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는 영혼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영혼들이 이 집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방 한켠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 이 딸의 자식들이야. 할머니 딸의 자식들이야. 여기에서 빠진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분명히 하나 보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사진 찍어놓질 않았네. 사진 속 주인공들이 조금 전 병 모퉁이에서 보았던 할머니의 손녀들일 것이라는 영매사의 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버려진 집에 이 사진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 것일까? 이 집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있는 것일까? 그 할머니 돈으로다가 아마 여기 집을 다 만들어 주셨을 거야. 자기 딸이 약간이나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있기엔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똑똑한 생각도 남자 짧고. 하나, 그러니까 가난하고 없는 사람 남자 하나 데려다 놓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준 거야. 근데 지금 목에서 자꾸 지금도 지금 그 타들어가고. 목이 타들어가면서 상자가 타들어간다는 소리는 농약 먹고. 농약 먹고 가신 분이야. 사위분은 아까 내가 저기서 자꾸 나무에 꽂혀가지고 있었잖아. 거기에서 여기를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밖에 아니더라도 내가 안에서 영양을 먹었지만 너무 고통 속에 간다 그래야 되지. 그러면서 온 집을 이렇게 굴러다닌다 그래야 다닌 되지. 거지. 넌 고통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가서 뒹굴었다가 저기도 가서 뒹굴었다가 막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비극적인 사연을 품은 집. 그래서 이곳이 흉가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로 무서운 것 같지만은 무섭지 않아요. 무속인으로서 무섭지는 않아요. 일반인은 폐가다 보니까 무섭다고 말할지 모르려나 저희들 눈에 봤을 때는 무섭지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슬퍼요. 가슴이. 자꾸 마음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막 너무 힘들면 부엌에서 이렇게 앉아서 막 흥 이렇게 되잖아. 그런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여기가. 우리 이따가 밤에 들어와서 그 영가들 다 모셔서 내일 굿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풀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어디요? 여기 앞에. 창문 그 옆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흔들고 있잖아 이렇게. 다리 한쪽에 이렇게 잘려진 것처럼. 없는 기분. 여기. 할머니. 내 딸 집이다. 사위분. 농약 먹고 가신 분. 내 다리가 없어. 내 다리를 못 가게 다 잘라버렸어. 내가 아시더라.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디 있으며 아프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터에는 깊은 한과 원을 가진 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들은 이 영혼들의 소리 없는 절규였을 겁니다. 이제 이들은 상처가 깊었던 이 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까맣게 내려앉은 어둠. 영매사 강화별상 1월당과 황금사 연꽃선녀가 다시 문제의 흉가를 찾았다. 밤이 되자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집. 조심스레 무구를 챙겨들고 집 안으로 들어설 준비를 하는 두 영매사. 지금은 이제 여기에 그 영가들, 엄마고 한 많은 영가들을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왜 여기서 이제 왕생극락을 못 했는지 한번 이제 실어봐야죠. 대신발을 양손에 쥐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서 기운을 느껴보는 황금사 연꽃선녀. 왜 저쪽이 자꾸 땡기지? 아, 다리. 갑자기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영매사. 영혼과의 접신을 위해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 보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하는 영매사의 몸. 갑자기 영매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듯했다. 다리가 내 다리 다리가 없는 것 같아. 다리가 없어. 내 다리 내 다리 좀 내 다리 다리가 왜 없어졌어? 말씀 안 하시면 몰라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알죠. 어떻게 하다가? 나 잠자다가 끌려갔어. 잠자다 끌려갔어? 나 잠자다가 끌려갔어요. 몇 살이나 됐어요? 나이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처참한 일을 당했다는 영혼. 다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들어올 때는 그래도 괜찮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리가 한쪽이 못 움직이겠어요. 난 나이가 남자. 남자인데 그쵸? 나이가 어리게 보여. 한 남자. 14살, 15살 정도 되는 보이는데 내 다리가 없어. 어떻게 죽었어? 나 저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어디로요? 일본으로요. 일본으로? 응.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음. 끌려가서 일만 시키고 일만 시키다가 너무 안급기 내 부모가 살고 싶어서 도망 나왔다가 그 사람이 내 다리를 못 가게 다 잘라버렸어. 아이고, 가만히 있었어? 돌로 찍어버리지? 발부둥 쳐도 안 돼버렸어요. 부모도 보고 싶고 내 동생도 보고 싶은데 나는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채 영혼을 괴롭혀온 고통.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고통을 견디려 괴로움에 몸부림을 쳐야만 했을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망자들 여기 와서 풀어주러 왔는데 나 좀 풀어주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끝에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니까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죠. 영매사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영혼의 고통과 슬픔. 아,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멈춰?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막 그 가리지 않고 애기든 어른이든 여자든 다 데리고서 가서 뭐 일 시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영가가 속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그립고 내 부모가 너무나도 그립다 보니까 너무나도 탈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탈출을 하고 싶어서 정말 그 순경들 몰래 도망쳐 버린 거야. 가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탈출을 하다가 걸려버린 거야. 이제 순경이 더 열이 받아버리니까는 칼로다가 다리를 다 오려버린 거야. 완전히.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 26만 명 이상이 강제징용됐던 비극의 역사 태평양 전쟁. 이 어린 영혼도 그 아픈 역사에 가엾은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기문이 열렸잖아요. 기문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영가들이 다 몰려들잖아. 그러면서 아지트가 된 거지. 귀신의 집이 되면서 아지트가 되면서 이제 곳곳이 자기 방이 있듯이 이제 있는 거지. 그 영가들이. 이 집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한쪽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강화 별상 1월당. 방 안쪽에 들어선 그녀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는데, 그리고 이내 시작된 영매사의 이상 행동. 무언가 잔뜩 공포에 찔린 모습. 갑자기 영매사는 왜 이런 것일까?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여자가? 이번에서 나 살려줬어요. 강간당하셨어요? 나 아저씨 얼굴 못 봤어. 나 아저씨 얼굴 안 볼게요. 나 못 봤어요, 아저씨. 나못 봤어요. 그냥 나 풀어만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아저씨. 나 살려주세요, 아저씨. 나 살려주세요. 나 집에 가야 돼. 이 영혼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 일 있어요. 저기 저쪽 산 뒤에 보면서 몽둥이를 버렸더라. 엉덩이로 그 범인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눈이 찢어졌어. 눈이 찢어지고 코가 이게 뾰족해. 범인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내가 맨날 저라고. 몹쓸 짓을 당한 채 참혹하게 살해되었다는 영혼. 그녀의 비통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한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대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대요. 가고 싶대요.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영매사 강화 별상 1월당. 그녀에게 느껴진 영혼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있고 싶지가 전혀 않아요, 여기. 그리고 많은 말을 뱉기가 싫어요. 너무 추억스러웠대요. 무섭고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한테 그렇게 강간당한 게 너무 추억스럽대. 가겠대요. 다. 그러니까
잘 만났다 나 빨리 데리고 가자고 그런 마음. 곧이어 할머니의 영혼이 머물러 있던 방으로 걸음을 옮긴 영매사. 대신 발을 들고 다시 한번 영혼과의 접신을 시도해 보는데 그때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버린 영매사. 힘겹게 몸을 일으킨 그녀가 향한 곳은 벽에 걸린 사진 앞이었다. 내가 지들아 얘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할머니 자식들이에요? 내 강아지, 내 손녀들, 손녀들. 그래도 안 아프래. 애달프게 손녀들을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영혼. 지금 이렇게 들어요. 내 딸 집이다. 이 딸의 자식들이야. 할머니 딸의 자식들이야. 어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니, 내 새끼들 보러. 예. 딸네 집과 가까운 곳에 거처가 있었다는 영혼. 하지만 딸과 손녀만 생각하면 감정이 복받치는 듯 하염없이 슬픈 눈물만을 토해내는데 이 집에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망자가 되어서도 이리 슬피 울고 있는 것일까? 이 가족에 대해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던 그때 영혼이 입을 열었다. 한 번도 밥을 먹어도 단밥이 아니고 잠을 자도 단밥이 아니고 애가 얼굴만 이상하도 가슴이 찰그덕 심장이 녹아내린 걸로 살았어. 어떡하면 좋아. 심장이 녹아내렸어. 심장이. 주무시는 것 같죠? 내 딸이 바보요. 바보요? 바보라고. 내 딸이 바보라서 내가 이 집을 주면서 사이를 얻었다고. 내 딸이 바보인지라 없는 놈한테 씨 보내놓으면 그래도 조금 잘할까 싶어서. 그러면 할머니가 이 집 지어주시는 거예요? 사이한테? 말이 안 통을 하니까 자꾸 한 번 밖으로 나가고 또 한 번 밖으로 나가더니 뒤늦게 알다 보니 하나하나 노름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집도 우리 재산도 걔가 다 까먹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얼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온점이야. 그 자리야. 사이가 말을 안 들으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 내 자손이 너무 보고 싶어. 사이는 어디 갔어요? 그 새끼 네. 뒤졌지? 어떻게 죽었어요? 약초 먹였지? 누가요? 내가 약초 먹였지. 사위의 말이 나오자 차갑게 굳어진 눈빛.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여기 재산도 다 까먹고 그래 내가 걔 잡아가야지 어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셨구나. 내가 잡아갔다고 했잖아 아까. 네. 약을 먹거나 목을 매서간 낭자들 있죠. 그런 거 나오거든요. 창자가 꼬여 들어가는 느낌이고 창자가 이렇게 삭는다 그래야 되죠. 갈갈 씹어서 먹어도
천천히. 아유, 남들은 내가 고약하다고 그랬지만은 내 딸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고약하게 맞게. 한 집안에서 벌어졌다기에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너무도 깊이 쌓인 할머니의 원한. 어머니 이제 좋은 대로 보내드리려고 왔어요. 가셔서 좋은 데로 가셔서 어떻게 애미가 자식을 들고 가냐고요. 우리 딸. 네. 이승에서는 방풍으로 살았지만 자승 갈 때는 예쁜 옷 입고 네, 젖은 옷 이제 할머니도 그때는 정말 바보 아니. 얼굴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할머니의 영혼. 일어선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손녀들의 사진이었다. 자식이 멀쩡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는 길을 못 가고 계셔. 마지막에는요 미국 가신다 그러셨고요. 이제 자기가 먼저 가셔가지고 길 다듬어 놓으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믿고 살지를 못했대요. 그 불안 마음으로 살다가 오늘 처음으로 진짜 자기를 알아들은 우리 같은 무속인이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선 영매사. 그리고 뒤이어 시작된 또 한 번의 이상 반응. 끊임없이 영매사를 괴롭히는 고통. 괴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한데 여기 타 들어가요? 약 먹고 가셨죠? 몸을 추스르는 것도 잠시 매섭게 제작진을 노려보는 영혼. 눈빛에서 강한 경계심이 느껴진다. 내 집에 왔어요.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영혼. 여기가 내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다 뜯었으니까 내 집이지.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입을 열지 않는 영혼. 이 영혼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저기 사진에 보는 거는 따님께 나는 딸도 없고 마누라도 없다고. 살았으면 전에 잘해본 게 있어야지. 마음을 못 잡은 거지. 내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돼. 이 좋은 집에 옛날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덜썩 그만 물었네. 저렇게로 장보고 하루에도 12번도 내려올 줄 몰랐어. 그 매일 싸우셨어요? 그렇지. 나한테 나가랴. 근데 내 집 줘놓고 왜 나한테 또 나가라 그래. 줬으면 됐지. 당신도 매일 똑같은 소리 또 듣고 그래봐. 장모님한테 그렇지.
나를 사이에 쳐주는 게 아니라 머슴 생각하는데 내가 이 집 머슴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속이 문드러지고 핫다기가 나면 내가 밖으로 나가지. 참, 내가 노릇만이라고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녔어. 그래서 재산 다 잃으셨어요? 다 이랬지. 왜 그러셨어요? 내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장모 재산도 다 날려먹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장모 사랑을 한번 제대로 받기로 했어. 근다고 마누라가 똑똑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번이라도 좋게 한번 대해준 적이 있어. 꿈도 꾸지 마시오. 내 집 뺏으러 왔다면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딱 지켜서 절대 못 내놔. 절대 못 내놔. 이 집에 대한 영혼의 강한 집착. 어쩌면 영혼의 이러한 터에 대한 집착이 그동안 이곳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든 이유는 아니었을까. 영혼을 달래기 위한 황금사 연꽃 선녀의 긴 설득에 이어지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영혼.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좋은 데로 갈 수 있을까? 좋은 데 보내드려요. 한마디의 말만 남긴 채 끝나버린 접신. 그는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 양반이 정말 냉정한 분이에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야 되죠. 정말 냉정한 분이에요. 성격이 엄청 소심한 거야. 거기만 꽂혀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서 꽂혀 있으면 꼭 그걸 갖다 가서 안갚음을 하는 거야. 살아생전에 그 자기 성품이 지금 망자가 돼서 들어오는데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 분주하게 방 안에서 뭔가 의식을 준비하는 두 영매사. 손길 끝에 정성이 묻어나는데 두 사람이 지금 행하려는 의식은 어떤 것일까? 저기 여기서 아까 할머니하고 또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아까 옷망피하고 한망피하고 정말 말도 이를 말할 수 없이 가신 젊은 여자분, 그 여자분 이렇게 세 분 모시고 갈 거예요. 여자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이 터에 들어와서 할머니의 오늘 알고 하늘을 했습니다. 영혼들의 넋을 고이 호리병에 담아 넣는 영매사 강화 별상 1월달. 마지막으로 손녀들 다 한 번씩 이렇게 만지시고 보시고 가십시다. 넋을 담은 호리병 위에 종이를 감싸는 손길 하나까지도 무엇 하나 소홀한 것이 없는데 과연 이 터에 머물던 영혼들은 지난 오해와 아픔을 모두 털어내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될 수 있을까?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의식 준비로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굿당. 어느덧 의식이 시작되고 정성을 다해 의식을 진행하는 영매사 황금사 연꽃 선녀. 점차 고조되어가는 음악 소리처럼 영매사의 몸짓도 격렬해지는데 다 이렇게다가 비비린내가 너무나도 진동을 한다. 다 오늘 다 이 정성 잘 받으셔서 다 그 바람 재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싶다시피. 험하게 목숨을 잃고 그 집을 맴돌던 영혼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구능거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의식.
그런데 갑자기 술을 들이키는 영매사. 여보시오 선생님. 네. 돈은 쓰자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쵸? 네. 아니 돈 쓰자고 있는 것을 아니 돈 좀 썼다고 왜 나한테 개지랄하고 개그박하라고 지랄이야? 내가 뭐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저 새끼가 또 와서 뭐하나 또 뭔짓 하나 한 번은 일 갔다가 와가지고 왔으면은 고생했네. 그러면 내가 더 가서 열심히 할 건데 오늘은 못 따내놓고 아니 내가 자기 집에 내가 모습을 갔어? 무슨 살러 간 것도 아닌데 사온대. 응, 사온대. 네. 오슴대 집 한 거지 그게 어디 사오대 집 한 거냐고 그게 어떡합니까? 쌓아두었던 분노를 토해내는 사위의 영혼. 부부 공간에 매일 찾아왔을 땐 사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위가 장모로 인해서 오히려 더 폐륜 같은 생활을 더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계속되는 의식. 영매사의 몸은 조금도 쉴 줄을 모르고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는데 회장님,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한약만 안 먹었어. 그 아이가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책이 됐구나. 그 한약만 안 먹었더라도 우리 애가 그렇게 뱃속에서 열로다가 머리가 반풀이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야. 아니 그놈이 처음에는 착실했어. 안 착실했던 건 아니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냥 결혼했을 때 신랑 딱 만나게 됐을 때 내비둘 걸. 그냥 한 말 하지 말고 지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장모님 계시는 분은 오늘은 조금 태도가 약간 후회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예, 오히려 더 가겠대요. 오늘은 진짜 그런 마음 들었어요. 가서 차라리 내 딸 오는 길에 내가 길 닦아놓겠다고 먼저 가셔서 오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따 길 갈라보면 알겠지만 하의를 하시고 간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살아생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려 했던 장모와 사위. 그렇게 쌓이고 쌓인 오해들로 이들은 영혼이 된 이 순간까지도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길을 가르는 일만이 남았다. 하지만 선생님들 고맙게는 고맙지만은 이 마음이 정갈래 말갈래 찢어지는 것 같아. 좀처럼 걸음을 떼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는 영혼. 진짜 가야 되겠죠. 진짜 가야 되겠죠. 이승 미련도 버리고 자식의 미련도 버리고 어차피 오래 있지 않고 조만간에 따라올 자식이니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꽃길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넉 대신 할머니가 길 갈라서 나 데리고 가신다 하시니 좋은 대로. 근데 못 가겠어. 근데 못 가겠어. 근데 정말 못 가겠어.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길을 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장모의 영혼. 오늘날 다시 이렇게 길을 가는 끝에다 붙들어서다 보니
죄송하답니다. 장모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가족들한테 다 주지 못했던 사랑, 밖에서 혼자만 먹고 다니면서 쓰고 다니면서 집안 다 탕진했던 거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헌옷 벗고 좋은 옷 입고 내가 왕생 극락하시고 부처님 제자 돼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 도 열심히 닦고 내려와서 다음에 자손들 도와준다고. 이제 흉가를 떠나지 못하게 이들을 얽매였던 그 굳은 오해들도 말끔하게 사라졌기를 바라본다. 시원섭섭. 시원하고 섭섭하고. 아까 할머니가 더 이만큼 남겨놓고 그 턱을 넘지를 못하시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기 넘으면 이제는 자기는 정말 가야 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아팠어요. 사위 같은 경우 절대와 장마고 이렇게 하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은 자와 죽은 자의 화해잖아 이게요. 그쵸? 그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행복한 반면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무당으로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거듭된 오해는 불행을 낳는다고 합니다. 원망과 미움의 창살 속에서 또한 그 창살을 만들어 갇힌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부디 이제는 이 터에서 머물고 있던 한 많은 영혼들이 미움, 오해, 많은 슬픔들과 아픔들을 다 거두시고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새로운 소재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위험한 초대에서는 2017년 신병비 빙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신병을 알고 계시거나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신의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여부, 또 이것이 정신병인지 아니면 빙의 현상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한 현상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계신 분들과 끊임없는 집안의 우환, 또한 특별한 사연들, 그런 영혼의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